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2 서울시 구급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문법이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법 5문제, 어문교정 4문제 해가지고 문법이 9문제나 나왔어요. 어떡해. 여러분 근데 쫄지 않으셔도 되죠? 지방직, 국가직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봤자 5문제. 그쵸? 평균 한 4문제 이 정도 갈 거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문법 굉장히 중요한 거 보이시죠? 문법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가지고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살짝 적었죠? 4문제 정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나왔는데 문학은 보통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고정인 것 같네요. 이건 이제 국가직이랑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2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참고로 요거 다 기출 베이스였죠. 그래서 8번 여러분 요거 2글자 한자 표기 맞아. 이미 나왔던 게 또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 18번 저랑 한자 무료 특강 200개 딱 찍어줬는데 8개에서 6개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무료 특강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쏠쏠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복합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제 지방직이랑 국가직에서는 복합 지문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요거 비문학에서 명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명제 문제 왜 어려워해? 하나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어려워할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콤팩트한 단원별 문법 문제풀이에서 겁나 많이 풀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문장 성분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이거 보조사로 나온다 그랬죠. 착하게 막 격조사 같은 거 안 준다 그랬잖아요. 다 보조사로 가려가지고 문장 성분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콤단문에서 엄청 풀어줬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자,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인데, 자, 1번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뭐야 가려놨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지? 격조사를 막 넣어보라 그랬죠. 어떻게 넣을 거야? 처음에 주격조사 넣어보세요. 말이 바로 해라. 이상하죠? 목적격 넣어보세요. 말을 바로 해라. 요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조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얘 목적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자, 여러분 제 말하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제 말을 하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호랑이도에 호응되는 서술어는 온답니다. 자, 그럼 요거 해볼까요? 호랑이가 온다. 바로 되는데, 그럼 이거 뭡니까? 호랑이를 온다는 또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주어. 됐습니까?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격조사를 아예 생략해버렸죠. 넣어보세요. 연기가 날까? 괜찮은데? 그쵸? 그럼 이거 뭡니까? 주어네. 그럼 이미 나왔는데요.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기를 날까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꿀도 약이라면 쓰다. 꿀도 약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해보세요. 꿀이 약이다. 괜찮은데? 그쵸? 꿀을 약이다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바로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밑줄 친 설명과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문장. 여러분 요거 소름 끼치게 콤단문에 제가 도로를 좁히다라는 문제로 그대로 냈고, 답이 몇 번이었지? 도로를 좁히다, 회의실을 좁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엄청 많이 했고, 제가 사동 엄청 강조했었고, 어떻게 하면은 사동사인지 알 수 있는지 방법도 제가 다 알려줬었죠. 도로를 좁히다를 대놓고 놨는데 이거 설마 틀린 건 아니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밑줄 친 설명과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문장은, 자, 가는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는 온난화가 북극 빙하를 다 녹인다 라고 해서 녹 플러스 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녹는다에서 녹인다로 바뀜으로써 녹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사동사의 핵심은 요
목적어라고 했죠.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얘는 사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요거 사동전미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는 녹이다라는 사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사동의 핵심은 뭐라고요? 목적어 유무 가지고 가주셔야 되고, 사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뭐뭐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의 의미가 있으면 얘는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기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긴다는, 여러분 이거 우기다가 하나의 용언이죠. 아 그럼 이제 우기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용언 어간이 우기다니까 여러분 요거는 사동전미사 붙을 것도 아니죠. 자 그다음에 요거 회의실을 좁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좁에다가 뭐가 붙죠? 희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거 이 희가 피동전미사인지 사동전미사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회의실 을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좁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동사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버리다, 요거 그냥 버리다잖아요. 버리다, 그쵸? 뭐 붙는 거 없습니다. 설마 벌 플러스 이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버리다가 하나의 단어. 자 그 다음 요거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흡수하여 열이 대기에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맞죠? 모으다에 이가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 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약하기 때문에 탈락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이가 사동전미사인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끊어봐야지, 그쵸? 왜냐면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거니까 열이랑 모이다 요게 이제 호응이 될 건데, 여러분 여기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목적어 없죠. 거기에다가 모으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이 되기에 모으게 하다, 이상하죠? 그럼 얘는 뭡니까? 목적어 넣었고 모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열이 모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뭡니까? 피동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동사랑 피동사 구별하는 건 제가 굉장히 콤팩트한 문법 문제풀이 거기에서 엄청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나왔고 좁히다 나왔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나오면 넓히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이제 3번 여러분 이거 어려웠죠? 이제 보조 용언의 품사를 찾는 요 문제가 이제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요것도 다 했다는 거. 여러분 콤단문 보셨어요? 콤팩트한 문법 단어물 문제풀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보게 되면은 제가 다 넣어놨어요. 보조 형용사, 보조 동사 이런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문법 쌍끌이 때도 했다는 거. 자 문법 쌍끌이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다가요 보조 용언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추측의 의미 말고는 전부 다 그냥 동사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가 다른 거 딱 보니까 이거 본용언 보조용언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보다를 가지고 보조용언의 품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다, 여러분 들어보다 이거 우리 엄청 했어요. 이거 뭐예요? 시험해보다라는 의미를 갖죠? 시험해보다라는 의미, 시험에서 한번 해보다 요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2번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과정에 있다 보면 이러한 깨달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의 요 보다의 경우, 요것도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경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여러분 이거 추측하는 거죠. 제가 문법 쌍끌이에서도 추측은 형용사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동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자 여러분 요게 이제 형용사고요. 이거는 이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특징이 뭐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서 망정이지, 이거 사실은 다 경험이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다 경험의 의미를 갖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 일을 하다가 보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당해보는 것도 사실 경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 보다의 경우 약간 경험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동사로 봐주시고요.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요러면은 이제 형용사, 보조 형용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2021에 있었던 다른 기타 직렬들이 지방직과 국가직에서 또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2021 소방직 문제도 제가 카프에서 다뤄드릴 거고,
여러 가지 제가 동영에서 엄청 풀고 있죠. 여러 가지의 뭐 소방직, 국회직, 뭐 기상직 요런 것들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나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끼쳤다. 나 진짜 왜 소름 끼쳤냐면 지금 아직 그 유튜브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문가기가 찍어주마 이런 걸 이제 우리 문가기에서 해가지고 제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딱 5문제 찍어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찍었으니까 증거물 제시하면 돼. 거기에 이제 제가 요거 썼어요. 어법이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해가지고 요 요령에 반드시 나올 것이고 요 문제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내가 진짜 소름 끼친 게 회장님도 맞췄어.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냈거든요. 1번으로 그것도. 근데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소름 끼쳤지. 나 약간 신기 약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야? 자,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요 계시겠습니다가 높이는 건 회장님이 아니죠. 보통 요 계시다는, 그쵸?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주어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쵸? 하지만 이 회장님을 높이고 싶으니까 회장님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말씀을 높임으로써 요 회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아이로, 여러분, 요런 걸 이제 뭐라고 했어요? 간접 높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땡땡 어떤 것들이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신체 일부분, 소유물, 가족, 심리, 요런 것들이 이제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기 싫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 외우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지? 상품.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햄버거 처음 봤어요 오늘. 그쵸? 5,000원이십니다. 이런 거 돼요? 가격도 안 됩니다. 상품이나 가격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거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상품이랑 가격 요거 봐주시면 되고, 자, 1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시다가 문제예요. 이 계시다는 회장님께서, 여러분 이거 맞나 봐봐요. 회장님께서 집에 계시다. OX. 삑! 여러분 요거 맞다고 하면 틀렸어. 회장님이 집에 계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집에 계시다 안 돼요. 왜요? 명사도 봐야 돼. 우리 이거 콤단문서 엄청 했잖아요. 집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자, 그렇게 회장님께서 댁에 계시다처럼 보통 이제 회장님을 직접 높일 때 그때 계시다가 쓰이는 것인데, 여러분 요거는 간접 높임이죠. 간접 높임에는 이렇게 직접 높임의 어휘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다는 직접 높일 때만 쓰여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계시다의 한 단계 낮은 말이 뭐예요? 있다. 그쵸? 그러면 있다를 한 단계 높여봐요. 그럼 뭐가 되죠? 있으시겠습니다가 되죠. 그래서 계시다 대신에 있으시겠습니다. 요게 맞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문가기가 찍어준만 있다니까요. 자, 이제 2번. 여러분,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시청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맞죠? 보다에 지금 보에 이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시청, 당신이 가리키는 곳이 보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죠? 보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거 뭐예요? 피동전미사가 잘 쓰였네. 그쵸?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쵸? 2번은 맞아요. 아주 호응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곳은 보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자, 이제 3번. 내가 진짜 소름 끼치는 거. 근데 요거 유형도 냈거든. 여러분, 과 있잖아요. 요거 연결되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가 냈거든요, 이번에. 방문가기가 찍어준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신기하죠? 자, 가볼게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가자. 여러분, 과가 있다면, 요 봐봐요. 이 흐르는 이 서술어를 공유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와닿는 게, 봐봐요. 푸른 산과, 여러분 이거 명사죠. 산 명사죠. 명사형이죠. 푸른 산 명사, 맑은 물 명사까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구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맑은 물이 흐르는은 어때요? 풀었었죠. 근데 얘 명사잖아. 명사고 풀었었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풀었어 줘야지.
그쵸? 그래서 구조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푸른 산이 버려 있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버려 있고 펼쳐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 문법 쌍끌이에 완전 가 있잖아. 이거 믿겨지지? 이거 문법 쌍끌이에 첫 번째로 나오는 예시인데, 그쵸? 가볼게요.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겨지지나 여지지나 우리 이거 했었잖아. 이 혀지지나 이히 려지지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이히리기 우구츠 이히 혀 려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왜 조심해야 돼요? 이중피동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어떻게 돼요? 미 플러스 기 플러스 어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야? 요거랑 요게 지금 이중으로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되는 게, 믿기다가 실제로 피동사인지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끔 사동사이게 되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되니까 믿기다를 가지고 뭐 만들어봐요. 어떤 일이 믿기다. 괜찮죠? 어떤 길을 믿기다. 이건 안 되니까. 여러분 요거는 피동사예요. 근데 얘 무조건 피동 보조용언이잖아요. 피동이네. 두 개가 이중이죠? 그럼 안 되지. 어떻게 가져야 돼요?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믿기지 않았다 요런 식으로 고쳐줘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나왔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짠! 이제 5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띄어쓰기 특강 무료 특강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나왔어. 그쵸? 자, 가볼게요. 특강을 좀 많이 깔아야 되나 봐. 그쵸? 알겠어. 내가 그러면은 5월 이제 6월 갈 때쯤 5월 전에 내가 특강을 많이 깔아볼게요. 나 약간 적쪽에 맞들린 것 같아. 자, 가볼게요. 자, 요것도 사실 우리 띄어쓰기 특강에서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치? 인정?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이 일도 이제는 할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만하다 요게 본용언이죠. 보통 본용언이 가장 먼저 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 보조용언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 보조용언 중에서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요 구성들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만하다 말고 또 뭐 있어요? 써볼까? 듯하다, 뭐뭐하는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등등 있고, 또 특이한 것도 뭐 있다 그랬지? 드씹다, 성씹다 이런 거 있다고 했었죠. 요런 것들이 오게 되면 앞에 있는 말을, 그쵸? 앞에가 관형사형이 오게 되면 얘처럼 느느르던 붙는 게 관형사형이라고 했잖아요. 관형사형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붙여서 쓸 수 있다. 띄는 게 원칙이지만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거 그래. 그거는 그렇지. 대신에 이제 앞에 있는 그 활용형이 두 글자. 활용형이 파생어랑 합성어이면서 그것까진 안 갈 거야. 알았어. 파생어 합성어인데 세 글자, 활용형이 세 글자 이상이면은 무조건 띄워야 돼. 근데 그거는 내가 일단 차치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보면 어때요? 이거 원칙을 잘 지켰네. 맞죠? 옳아요. 자, 그다음 이거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붙일 수 있는 거 허용한다 그랬죠? 자, 네, 두 번째.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테야. 여러분 요거 대로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요거 은 들어갔죠? 그럼 요거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어죠. 여러분 용언의 관형사형은 싹 다 관형어예요. 관형어 뒤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띄워줘야지. 여러분 이 의존명사였죠. 그쵸? 띄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태야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터이하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터가 의존명사잖아요. 의존명사. 그리고 여기 봐봐요. 용언의 관형사형 있네. 그럼 이게 관형어죠. 그럼 뒤가 명사네? 그쵸? 의존명사네요. 그러면 띄워줘야지. 그쵸? 요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여러분 할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워줘야죠. 이거 뭐의 준말? 거시야의 준말이에요. 거시야의 준말.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알죠? 한 글자라도 띄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잘 되다 이것도 했잖아요. 우리 이거 콤단문에서도 했어. 콤단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잘 돼야 할 텐데로 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죠. 잘 될 때 여러분 이거 맞죠? 이거 왜 띄면 안 돼요? 잘 되다. 제가 되다, 잘 되다, 그거 뛰는 거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지?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게 아니죠. 그쵸? 일이 잘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야, 훌륭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드씹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드씹다가 활용한 거죠.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붙여야지. 그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잘못 이렇게 했다가 맞히신 분들 있더라고요. 요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거 답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합격하면 좋긴 하지만 요게 맞다는 거 붙여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것도 나왔잖아요. 아예 띄어쓰기 무료 특강에서 했잖아요. 뭐예요? 이거 원래 체하다인데 이 보조용한 사이에 조사를 넣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띄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여기만 띄면 안 된다 그랬죠. 앞뒤 다 띄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고 안은 띄고 채를 띄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띄어쓰기 무료 특강에서 그쵸? 그래서 요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이것도 적중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가진 이거 우리 했죠? 연화문도 했거든요. 콤단문에서.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관형절은 제가 엄청난 거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용언의 관형사형은 웬만하면 관형절이에요. 이렇게 엄청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게 나았지. 자, 여러분 가볼게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아는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기 가볼게요. 관형사가 문장에 쓰이면 관형어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로 쓰이는데요. 그치? 순수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라 그랬죠? 얘는 본투비 명사 꾸미는 거니까. 그쵸? 자, 즉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서 체온을 수식한다. 그런데 관형사만 관형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 절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여러분 관형절이랑 용언의 관형사형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일단 가증양념. 여러분 제가 이거 아예 외우라고 했었는데 얘 갖다 해부의 의미 아니죠. 그쵸? 얘 관형사예요. 순수 관형사예요. 순수 관형사. 본투비 명사 꾸미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자, 근데 여러분 예쁜 꽃.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쁘에 요 용언 어간에 뭐가 붙었습니까? 니은.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랬지? 는느르던.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잖아요. 요렇게 용언 어간 뒤에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아이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관형어라고 했죠. 관형절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꽃밭에는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는 꽃이 예쁘다예요. 꽃이 예쁘다. 그쵸? 절은 그 작은 주어랑 작은 서술어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 봐봐요. 꽃이랑 수식을 받는 꽃이랑 어때요? 중복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절 안에 있는 게 생략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꽃이 예쁜으로 요거 표지도 들어가 있죠. 관형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함은 여러분 이거 10 플러스 남은이라 그랬죠? 10명, 10개가 남았다 요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된 그런 형태인데 제가 이거 이제 명사로도 내고 그리고 관형사로도 냈단 말이에요. 자,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굳어진 것이란 말이 연함다라는 말 없죠? 연함다. 다를 붙일 수가 없어요. 즉 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뭡니까? 관형사. 오랜도 관형사. 오랜 요것도 아예 굳어진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예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7번. 여러분 요거 제가 알려드렸던 독해 방식으로 푸시면 진짜 시간 절약됐는데 진짜 시간 절약됐는데 제가 이거를 이런 거 어떻게 풀라 그랬지?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가 아닌 것은 요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아닌 것이죠. 아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래의 선택지에서 3개가 정답이고 하나만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택지 먼저 보시라고 했고, 선택지를 딱 보니까 되게 짧다. 오, 이로부터 개이득이지. 여러분, 이거 짧으면은 딱 보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느 정도 기억을 한 다음에, 자, 제시문 들어가 보게 되면 가봅니다. 문화의 진화도 역시 생물의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서 첫째라고 하면서 생물 진화의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 돌연변이처럼 그 문화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 또는 발견이 있어 존재하는 문화에 추가됨으로써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괜찮죠? 생물 진화, 유전적 진화 원리 첫 번째 맞죠? 그럼 뭐 지우고 시작해요? 뭐죠? 돌연변이 지우세요. 하나씩 지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둘째, 어쩌고저쩌고 유전자의 이동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어떤 문화 요소의 전파가 생길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이런 뭐라고 나와요? 유전자 제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무슨 구조죠? 병렬 구조죠. 첫째, 둘째, 셋째 하나씩 정답을 던져주고 있네. 그쵸? 그럼 이제 느낌 오면은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싹싹 지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전자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3번에 있네요. 지우세요. 지우고 가세요. 그리고 또 읽어봤더니 여러분 넷째 유전자 유실처럼이라고 나옵니다. 병렬 구조기 때문에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지우고 넘어가시면 됐죠. 요거 지우면 여러분 뭐가 남죠? 4번 적자생존이 남죠. 적자생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 푸실 때 조심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푸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속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속어도 사실은 실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이거는 되게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요. 자, 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신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각각 어떤 기출이 되었었는지 출처를 다 넣어놨고 요것들 사실 한자 쌍끌이에서 굉장히 콤팩트하게 짚었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틀리시면 안 되는. 알아. 이거 오타인 거 알아요. 자, 이거 지금 오타로 됐어. 여러분 요게 맞아요. 자, 일단 한자 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거 보게 되면 2번이죠. 신문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경계할 고자예요. 고할 고. 경계하다 고자로 맞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고할 고자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고 이거 나왔냐고요? 얘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다 기출 베이스, 물론 지방직 국가직 또한 기출 베이스로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자부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시험에 지금 얼마 안 남을 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한자 특히 기출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한자 성어 말고 두 글자 한자 표기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제가 아마 무료 특강으로 또 한자 표기, 두 글자 한자 표기 또 야매로 알려드릴 거예요. 잘 외워질 수 있도록 그거를 열 예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모의고사 내는 것들 다 자체가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적중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내고 있으니까 특히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다 놓은 거 그것만 해도 진짜 빠삭하게 좀 잘 해주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여러분 요거 출처 봐주세요. 그 내가 또 충격 먹었던 거 역공의 진가 들어왔지 그날. 유명세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같은 날에 내가 유명세를 했단 말이에요. 단어의 쓰임으로. 근데 이게 나온 거야. 진짜 깜짝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거 당일날에 한 거였는데 뭐야 이랬잖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네? 그러면은 아래 선택지가 3개가 잘못된 거고 1개가 맞는 건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선택지를 봤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되게 짧더라고요. 제가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짭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짧더라고요 했어요? 리을로 발음해야 되죠? 짧더라고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저는 봤더니 여기 특수한 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다 밑줄 쳤어요.
요오드, 아이오딘 나오면 집중해야지. 그 다음 2번 저마늄 나오면 집중해야지. 나트륨, 소듐 나오면 집중해야지. 비타민 나오면 집중해야지. 이러고 갔습니다. 자, 그러고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독일어식이나 일본어식으로 사용해오던 화학 용어가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긴 하죠. 이제부터 여기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새 표기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해진 것으로, 요오드는, 여러분 요오드 아이오딘 나오죠. 그럼 집중 빡 해야지. 요오드는 아이오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좋다는 거야? 요오드가 조금 더 맞다는 거예요? 아이오딘이 맞다는 거예요? 새 표기법이니까 아이오딘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1번 봐요. 요오드가 아이오딘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바뀌어야죠. 아이오딘이 요오드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마늄 등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저마늄이 아까 뭐였죠? 구성원소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나 하고 조금 더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합물 용어도 중크롬 산칼륨을 다이크로뮴 산칼륨으로 표기한다. 구성요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거는 저마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주체가 지금 잘못되었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크롬 모시기로 바꿔야지.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 다음에 오는 원소로 표기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트륨보다는 소듐이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트륨은 소듐으로 바뀌었다는, 병행에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때요? 이제 새로운 표기법에서는 뭐가 더 알맞다고 본 겁니까? 소듐이 더 알맞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보를 2개 가져가야지. 이제부터 바뀌는 게 국제기준에 맞는 거다. 요거랑, 그리고 어떤 정보, 여기 나오는 나트륨이 소듐으로 바뀐다는 이 정보가 합쳐져야지 3번이 맞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쉬웠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여러분 비타민은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병행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이 표기한다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는 틀리지. 그쵸? 같이 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나중에. 이거 뭔가 국가직에서 외래어 표기로 나오지 않을까? 슬슬 나오지 않을까? 그냥 내 느낌. 자, 가볼게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표현법 너무 쉬웠죠? 이거 진짜 틀리면 진짜 이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문학상글에서 엄청 했었고, 저는 의인법 못 집어준 그런 강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하셨을 거예요. 가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과 가장 유사한 거. 다른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헐. 여러분, 이거 사람처럼 표현했죠. 이거 무슨 법이죠? 의인법. 자, 의인법이랑 가장 유사한 거 고르면 되는 문제였고, 자, 여러분 1번이 바로 나왔네요. 풀은 울 수 없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울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자, 1번은 바로 의인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여러분 2번은 뭡니까? 제가 2번 같은 거 되게 조시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거 매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요거 우리 문학 쌍끌이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뭐예요? 서리법.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름은 한 다발 장미, A는 B, 은유법. 여러분, 이거 진짜 난이도 하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감탄사다. 뭐예요? 영탄법. 이거 심지어 고전 운문에, 그리고 구전 운문을 저번 고전 운문을 우리가 그 전날에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 다뤘던 그런 표현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날 이거 시험 본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학생한테. 정말 선생님 대박 막 이러면서, 이따 얘기할 거지만 고전 운문 완전 적중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자도 적중했다고 자기 너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 그냥 따라가겠다고. 왜냐면은 약간 반신반의 했나 봐요. 반신, 반의.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길게 발음하는 거 아시죠? 반신, 반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느껴지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가볼게요. 자, 반신반의. 반관, 반민, 제3, 제4. 자, 그만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보기의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어쨌든 봐봐요. 옳지 않은 거니까 전 어떻게 풀었냐면 선택지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야. 이거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 사례 문제죠. 사례 추론 문제죠. 그러면 선택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택지 먼저 볼 필요 없다. 사례 추론이잖아요. 안 봐요. 제시문으로 바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제시문 가볼게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명제를 쉽게 말해서 그냥 뭐라고 한다 그랬죠? 문장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왜냐면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보게 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와 같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명제가 지닌 진리치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조건을 진리 조건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이와 같이, 이처럼, 즉,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걸 다시 가리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명제 논리의 진리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명제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문장 있잖아요. 그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모든 명제라고 했죠. 100%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한대요. 자, 그리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없다.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 명제인 마이너스 P도 거짓이고. 여러분 봐봐요. 이게 참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거짓이겠지. 마이너스는 이거 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거짓이겠고, 반대로 명제 P가 반대로 됐지? 명제 다시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 명제 요 P는 거짓이고, 요거 P가 not P가 참이면 P는 거짓이다. 당연하겠죠. 요거의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요걸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겨볼게요. 또 나열을 하고 있어요. 명제 P와 Q가 AND로 연결되는, 자, 하나씩 가볼게요. 요게 AND 표시가 요거예요. 요거는 요게 모두 참일 때만. P도 참이고, 여러분 이건 AND니까 P도 참이고 Q도 참이어야 요게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 P와 Q가 or, 여러분 or은 and랑 다르죠? 그쵸?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요 또는으로 연결되는 요것은 P와 Q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요게 참이거나 혹은 요게 참이면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요게 거짓이 되더라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3번을 읽고 살짝 이상함을 느끼셨어야 됐는데 되게 좀 특이하거든요. 봐봐요. 일단 명제 P와 Q가 if, then으로 연결되는 경우, 만약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P가 참이고 연결되는 PQ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요게 문제거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P가 참이고, 그리고 이건 if예요. if then으로 묶였을 때 P가 참이고 Q가 뭐라고 됐어?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싹 다 참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참 거짓인 경우 if then 참이라면 거짓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땐 다 거짓인데 요거 이외는 싹 다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죠.
요 경우 이외에는 싹 다 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명제 논리에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아예 성립하지 않죠. 왜요? 아까 뭐라고 했지? 모든 명제는 뭐라고 나와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쵸? 근데 여기는 참이랑 거짓이 같이 나와 있죠.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 이상하죠?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모기는 생물이 맞지. 참과 무생물은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명제는 참이나 거짓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고 있잖아. 둘 다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아까 봤던 그 부분, 요 부분과 아예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2번. 명제 논리에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는 거짓이다. 좀 그냥 2번 잘못됐다는 게 완전 보였는데. 왜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라면이라고 체크했죠. 뭐뭐 라면 if then이죠. if then. 그럼 보세요. 여러분 파리가 새는 참이에요? 거짓이죠. 자, 그럼 봐요. 여기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적었던 참 거짓 요거면 거짓인데 나머지는 참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일단 거짓이면 얘 무조건 참이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거짓 참이죠. 근데 거짓이래. 여러분 이거 무조건 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경우는 모두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답은 2번이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 볼게요. 명제 논리에서 개가 동물이거나, 여러분 오어죠. 오어. 요 경우에는 하나만 참이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참 맞죠? 개가 동물이거나 맞잖아요. 참이죠. 얘는 참이 아니더라도 오어는 하나만 참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는 두 개 다 사실이어야 참이죠. 늑대가 새가 아닌 것도 참, 파리가 곤충인 것도 참. 그러니까 참 맞죠? 요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피셋에서 내려왔다? 이게 피셋이라고? 살짝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피셋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피셋을 안 배워도 충분히 푸실 수 있었어야 됐던. 그쵸? 넘어가서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족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날에 얘기했거든요. 요거 알지? 거의 다 설명하면서 심지어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거 설명을 하면서 여기 밑줄을 그을 거고요. 아래에 표현 방법이 나올 건데 그중 하나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표현 방식이 가장 유사한 거 가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 문문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에도 8번 이상 나왔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고 하지만 전날 짚어뒀다는 거 어때? 자, 가볼게요. 심지어 유형도 맞췄잖아요. 그쵸? 가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시간에 허리를 벨 수 있나요? 벨 수 없죠. 이거 뭐예요? 추상적인 관념 밤이라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그쵸? 자, 여러분 요거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음은 밤에, 이거 천이란 뜻이죠. 천밤에 꿈으로 맑게 씻는다. 여러분 꿈은 만질 수 없죠. 추상적인 것인데 요걸 씻는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1번은 뭐예요? 영탄법 그것도 쓰였고 또 뭐도 쓰였어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님이 갔으면 내가 안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는 게 맞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거 무슨 법도 쓰였지? 역설법도 쓰였습니다. 역설법.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고 A는 B. 뭐죠? 응용법이 쓰였습니다.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여러분 태양 같대요. 뭐예요? 직유법 쓰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 가치가 조사니까 붙였어야 되죠. 그쵸? 넘어가서 자 이제 1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주장하는 거에 중심 내용 찾는 거죠. 선택지 미리 보면 바보인 거 알죠 여러분?
이거 선택지 먼저 보시면 편견 생겨요. 주장 고르는 문제는. 바로 제시문으로 갔어야 됐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기존의 대부분의 일제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대립적인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럼 두 가지 입장이 나오겠죠. 이것도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그래서 첫째, 둘째 하면서 두 개의 주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요 두 주장 모두 일제 조선시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의 중심 주장이죠. 일제 시기의 역사가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운동 같은 적극적인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지배의 억압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가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해간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쵸?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무조건 맞았어야 됐던. 넘어가서. 자, 여러분,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는 거 가볼 건데 이것도 콤단문 알죠? 적중한 거 알지? 띠다. 여러분, 요것도 엄청 우리 훈련했던 거고 요거 받아들이다. 요것도 장난쳐가지고 문제 냈던 거예요. 두 개가 나왔어요. 가볼게요.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한 거. 여러분, 재작년은 너무 쉽죠? 뭐 제작해? 뭐 만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거 I자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고. 자, 2번. 범인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랜만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역공의 진가에서 했었는데 요거랑 어떤 게 맞게요? 1, 2, 1번. 왜 이거 1번이 맞아요? 오래간만에 준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의 준말이기 때문에 요거 시옷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랫동안은 들어가는 거 맞지? 자, 여러분, 이거 띠다 제가 엄청 강조했었는데 이거 뭐랑 같이 구별해야 된다? 요거랑 이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뜨이다와 띠다 요거 두 개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콤단문에서 웬만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지만 심지어 중복 출제를 일부러 했었던 그런 문제인데, 자, 여러분, 요 띠다랑 띠다 중에 외워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얘라 그랬죠. 이 띠다는 너무 많아요, 뜻이.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된다 그랬는데, 자, 이 띠다는 눈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눈에 뜨이다. 이때 이제 뜨이다, 띠다가 쓰이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질 때? 간격을 띄우다의 준말이 띠다예요. 그래서 이거 뜨게 하다, 간격을 뜨게 하다기 때문에 띄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준말이 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눈이랑 관련되거나 간격이라는 의미를 할 때는 뜨이다지만 나머지는 싹 다 띠다라 그랬죠. 여러분, 공격성을 띠다는 간격이랑 관련 있나요? 없죠? 눈에 뜨이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렇게 바꿔줘야지. 됐습니까? 활기를 띠다. 그쵸? 웃음기를 띠다. 이렇게 가져야 돼. 눈이랑 간격이라는 의미랑 관련이 없다면 띠다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우리 받아들이는 이걸로 제가 장난을 쳤었는데, 요거 뭡니까? 받아. 들이는. 요게 맞죠? 받아. 들이다. 이게 하나의 어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자, 여러분, 15번. 내가 외래어표기법 전날에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아세요? 기억나죠? 외래어표기법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문가기가 찍어주마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모험적으로 외래어표기를 찍었거든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올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로마자는 나왔어요. 3년 전에, 3, 4년 전 이때는 로마자 표기가 한 번 나왔어. 근데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5년 동안 안 나오니까 제가 해석을 두 개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지방직 국가직에서 안 나온 이유가, 첫 번째는 출제자가 버렸다. 두 번째는 나오려고 한다. 이거야.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버렸거나 아니면 나올 때가 됐거나,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참고로 이 외래어 표기는 서울시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파트긴 합니다. 올바른 거. 여러분 커피숍 전날에 했었죠. 그쵸? 리더십도 전날에 했었어요. 파마? 여러분 얘는 문법상 글에 있잖아요. 관용상 인정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요거 3번이 정답이죠. 1번 플래카드 나왔었죠. 우리 했었어요. 전날에. 플랜카드 아니라 플래카드죠. 케이크 아니고 뭐예요? 케이크. 장음 뒤에 에, 이 요렇게 장음인 경우에는 뒤에 을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쵸? 스케줄은 안 했는데 이건 알죠? 왜? 요거 아니잖아. 지읒, 치읒, 쌍지읒은 반모음이랑 올 수가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 요것도 했었어요. 전날에. 전이 아니라 전. 즈츠츠는 반모음이랑 올 수 없다. 이것도 했잖아. 초콜릿. 아니죠. 시오 안 돼요. 반모음이랑 올 수 없다. 초콜릿 아니야. 초콜릿. 먹는 건 이 발음 좋아한다 그랬죠? 초콜릿, 비스킷, 바비큐. 또 뭐 있어? 여러 가지 있죠? 이로 되는 거, 소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래시 요것도 했었잖아요. 플래시, 쉬 아니고 시. 자, 로켓 했었고, 전날 했었고, 슈퍼마켓도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 캐비넷은 안 했어요. 얘는 안 했는데, 얘가 너무, 그치, 너무 맞으니까 3번 고르면 되는 거였고. 니시죠? 캐비닛이에요. 캐비닛. 여러분 이거 다 알 필요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이게 지금 올바른 것으로만 묶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보세요. 딱 봐도 케이크 아니잖아요. 지우고 나머지 안 보면 돼. 2번도 봐요. 초콜릿 이거 누가 봐도 아니죠. 지우고 안 보면 돼요. 나머지는. 요것도 봐. 요건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확실하죠. 그럼 그냥 3번 고르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16번입니다. 요거 어려웠어요. 괜찮았어? 요거 약간 4번 약간 고르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술자의 의도.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서술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서술자의 의도를 봐야 돼요. 봤더니 이제 되게 불쌍해. 500원 때문에 저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러고 있어.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장사가 안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6,000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기도 말고 그냥 4,500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올게요. 그럼 그러든지 하더니 여자는 좀 빡친 거야. 이 주인이 쿨하게 그럼 그러든지 하려다가 빡친 거지. 그래서 막 빨리빨리 결정을 했어야지. 젊은 사람이 어째 매가리가 없어 하고는 계산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대요. 그러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계단을 내려가면서 매가리가 없이 하고 중얼거려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참고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매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가 진짜 매가리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주인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1번 추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죠. 이거 아니다. 속어법으로 가라니까요. 2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장난해요? 식당 종업원들이 겪는 고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3번 짬뽕 한 그릇을 사 먹는 것 또한 망설여야 하는, 여러분 이거 망설여야 하는 청년 세대의 가난인데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매가리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여러분 4번도 아니죠? 소극적인 젊은이들의 의사표현 방식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독려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 사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17번 가보도록 할 건데 요것도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요? 아는 거 딱 틀린 것만 지우면 그 선택지 보지 마라 요 말이죠. 닭다라다 얘 제가 냈었어요. 콤단문에서 닭가세우다잖아. 닭가세우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이 아니라 뭘로 가져요? 쌍기역으로 가져야 돼. 쌍기역. 닭 이렇게 가져야 되죠? 닭다라다가 왔고 여기서 모르겠어? 그럼 요거 가면 되잖아요. 요거 역공의 진가에서 한번 했는데
통째가 아니라 뭐예요? 통째! 째로 가줘야지. 그럼 얘 보면 다른 거는 보지도 않아도 돼, 사실. 확실하면. 3번. 여러분 이거 역공의 진가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헬스카다랑 뭐가 맞다? 그렇죠. 헬스카다랑 헬쑥하다. 요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얘 틀렸지. 하나 틀렸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4번이지. 그쵸? 자, 여러분 발자국이 아니라 뭐예요? 발자국이고. 여러분 얘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레라는 말이 있어요. 굴레. 소나 말을 얽어매는 줄을 굴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말이고 구레로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룻이에요. 나룻이 수염이라는 고유어예요. 자, 그럼 요거 다 합치면 뭐가 돼요? 구레 나룻이 돼요. 구레 나룻. 그러니까 그 소랑 말한테 매는 그 줄이 마치 여기, 그쵸? 구레 나룻 같다는 거지. 우리 오빠한테 내가 그게 물어봤거든. 오빠, 우리 친오빠. 오빠한테, 오빠, 나 제일 예쁜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 아시잖아요. 그 남매의 사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오빠가 뭐라고 했을까? 없다? 아니야. 없다라고 하면 난 죽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오빠가 나는 새끼손가락이 예쁘대. 근데 제가 가장 혐오하는 기관이 새끼손가락이거든요. 제 새끼손가락이 진짜 짧고 굵어요. 진짜 짧지 않아요, 이거? 애기들 새끼손가락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짠나가지고 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구레나룻이 이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자기가 이거 담고 싶다고. 없다는 거죠 그냥. 자, 오케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구레나룻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아니죠. 귀뜨임이죠. 귀뜨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가줘야 되죠? 귀뜨임. 귀뜨임을 해줬다. 귀띔 이렇게 가주는 거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대물림, 구시렁하다, 느지막하다. 널찍하다도 제가 냈었어요. 널찍하다 맞죠? 얄찍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의 견자가 사용된 사자성어 옳게 짝지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200개 찍어준 거 중에 8개 중에 6개 적중했어요. 어떡할 거야. 잘했죠? 맞췄어요? 오, 예! 잘 맞죠?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견마지로랑 견토지쟁은 맞죠? 견마지로도 있었죠? 여러분, 이거 제가 홍준표 의원인가? 근데 제가 홍준표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랬거든요. 어떤 의원이 이제 누군가를 우리 이제 대선 앞에 있으니까 이제 돕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견마지로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제 끝나니까 학생이 와가지고 그거 홍준표 의원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홍준표인지 몰랐어요. 홍준표 의원인지 몰랐어요. 뭐예요? 개와 말의 노동이라는 것으로 신하가 자신의 노동을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개와 그리고 말의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견토지쟁. 여러분, 토는 토끼토. 이거 제가 전날에 토끼토 엄청 했었잖아요. 토사구팽 했을 때도 토끼토 얘기했었죠. 개와 토끼의 다툼으로. 여러분, 요거는 개와 토끼 다툼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요걸 통해서 제3자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제3자가 이득. 그러니까 뭐냐면 개랑 토끼가 싸우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둘 다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혜선이가 어떻게 한 거지? 맛있겠다 하고 요 개와 토끼를 가지고 가서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견마지성은 사실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200개밖에 안 다루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잘 적중했지? 자, 여러분 견마지성이 보게 되면 뭐예요? 개와 말의 정성으로 뭐랑 똑같은 말? 견마지로랑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정성을 이르는 거예요. 자, 견문발검 이거 나왔었죠? 그쵸? 이거 뭐예요? 모기를 보고 뭘 뽑아? 칼을 뽑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사태에 어떻게 하는 거?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거. 이걸 견문발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볼견자의 개견자니까 안 돼요. 요게 이제 맞고. 견강부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로 강한 것들로 모여가지고 근거를 막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경강부에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걸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볼견자의 그 견자였다. 자, 그 다음에 견원지간이랑 견리사이가 있는데 견원지간 너무 잘 아시죠? 뭐예요? 개와 원숭이 간의 원수 사이. 원수 사이를 이야기할 때 견원지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견리사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나온 적, 이것도 우리 200개 짚어준 거에 있었어요. 견리사이도. 뭐예요? 이로운 것을 봤을 때 일단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움, 옳은 것이 무엇인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19번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가부터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자, 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여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지. 세 개가 정답이고 하나가 정답이 아니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보니까 너무 쉽겠다. 여러분 이거 왜 쉬워요? 가, 나, 다 각각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1번 보고, 가 보고, 2번 보고, 나 보고,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죠.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가의 임재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한다고 여겼다. 이거 맞는지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해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딱딱 뽑는 거예요. 가. 보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족신을 신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 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건 주관적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봐요. 나의 집주인은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수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췄냐?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집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집주인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죠. 하지만 주인은 편안하게 독서와 도에 열중했대요. 어떤데? 살기가 굉장히 누추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맞게, 그쵸? 객관적인 조건에 무관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 맞고요. 자, 3번도 볼까? 다의 금붕어는 왜곡된 기준 틀로 과학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고 가. 그럼 어디에 체크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데요? 중간에? 그럼에도 금붕어는 자기 나름의 왜곡된 기술들을 토대로 삼아서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 맞지? 정답은 4번이에요. 가나다는 주관적 인식의 모순. 여러분 모순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이너스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죠. 가나다 모두 약간 깨달음을 말하는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틀립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보고 가시면 된다 그랬죠? 엄청 길죠 지금 제시문. 그리고 정답 선택지가 지금 몇 번으로 가 있어요? 4번이죠. 이거 출제자의 의도 뭐예요? 시간 많이 끌어라 이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난 마치고 갈게 이러고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제 20번입니다. 보기의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적절한 거죠? 그 말은 아래에 있는 게 3개가 다 잘못됐고 하나가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문학을 공부를 하셨죠. 문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비문학과는 달리 적절한 것이더라도 볼만해요. 볼만해요. 선택지를 먼저 볼만해요. 자, 1번. 잿빛 하늘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반어적 현상이다. 여러분 반어가 뭐예요? 언어 표현이랑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잿빛 하늘이 나왔으면은 잿빛 하늘이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뭔가 이거 좀 구려요. 자, 2번째. 화자는 굳은 의지로 저항하고 있대요. 저항. 적극적인가 봐? 오케이. 3번. 속으로 꽃이 핀다는 것은 화자가 내면화된 가치를 지녔음을 뜻한다. 오케이. 3번. 도둑괭이는, 도둑괭이다 밑줄 쳐야겠죠. 소재다 밑줄 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도둑괭이는 현실의 부정에 적극 맞서야 함을 일깨우는 존재다. 도둑괭이가 도둑고양이 아니야? 살짝 이상한데? 도둑고양이가 이런 거를 일깨운다고? 살짝 구려. 자, 이걸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갑니다.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제피탄을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여러분 왜 토하지? 여러분 진짜 엄청 슬퍼가지고 운 적 있어요? 저 엄청 슬퍼서 운 적 있는데 못된 애기였을 때 제가 못된 애기였을 때 뭔지 알죠? 애기들이 너무 많이 울면은 토하잖아요. 어떨 때 그래? 진짜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토할 만큼 울잖아요. 그쵸? 자 지금 상황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 우러른 제피타를 여러분 하늘은 보통 플러스잖아. 근데 이 플러스가 무슨 색깔? 잿빛이래죠. 자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죠? 잿빛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요 하늘마저 가려섰대요. 자 그럼 완전 마이너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잿빛하늘이 반어적인가요? 그럼 좋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그대로 나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1번 X치고 갔어야죠. 그쵸? 그 다음 이봐 내게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여러분 제가 꽃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문학상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아름다움이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부귀영화예요. 이렇게 설명한 적 있었죠. 이거 부귀영화예요. 기억나요? 제가 시어 설명했었던 거?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그러니까 성숙을 열매라고 하죠.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그럼 무화과 플러스 마이너스 열매 맺은 거니까 무화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떤가. 여러분 이거 서리적 표현이 서리적 표현. 이거 맺는 풀 떼고 계죠. 맺는 게 맺는 것이죠. 것이.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면서 위로해주고 있어.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여러분 속꽃 밑줄 치세요. 속꽃 형광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북이 영화가 아니라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건 뭘까요? 내면의 가치겠지. 그쵸? 내면의 긍정적인 가치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여러분 2번 봐요. 굳은 의지로 전망 부재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 저항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 울다가 이렇게 토할 정도로 울었던 사람이 무슨 저항이에요. 그쵸?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도둑갱이까지 한번 봐야겠다. 도둑갱이까지 볼게요.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서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여러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는 건 보통 힘들 때 그때 이야기를 하죠. 성숙은 하지만 현실 자체는 아주 힘든 거예요. 검은 도둑갱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여러분 검은 도둑고양이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도둑고양이는 보통 마이너스 이미지란 말이야. 물론 요즘엔 길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깨워주는 존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서울시 문제도 제가 이제 동영에서 잘 구현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국가직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토대로 열심히 하시고 더 이렇게 뭔가를 늘린다거나 이거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 했던 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